자, 지금부터 대동고 1학년 3-2강 시작합니다. 쌤이 지금 다 찍은 줄 알았는데 너희끼리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좌절하면서 다시 왔어요, 여러분들. 쌤 벌써 이 촬영이 오늘 7번째 촬영입니다. 정말 좌절했어요. 이걸 다 숫자를 세봤는데 뭐 하나가 빈 거야. 그냥 보니까 너희 거였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는 쌤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책에다가 다 줬기 때문에 주제 말하지 않고 내용 위주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너의 집중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너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들 첫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너의 집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두 개로 나눠질 건데 큰 분야로 넓은 관점으로 그 다음에 좁은 관점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가봅시다. 자, 분산된 집중이라고 하는 건 너의 능력에 해를 끼칩니다. 어떤 능력인 거냐면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이러한 능력에 해를 끼칠 거야.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분산된 집중입니다. 얘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ecause 왜 그러냐면 비록 너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분산이 되었지만 그것은 매우 좁게 집중된 거야. 밑줄 가볼까? 매우 좁게 집중된 거야. because 왜 때문인 거냐면 너가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e the stress parts 매우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다가만 너가 뭐 하기 때문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밑줄 가보자.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그 한 부분에만 집중해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러잖아. 그거 말고 좀 큰 맥락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hen your attention을 너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집중의 초점이라고 하는 게 widened 넓혀졌다라고 했을 때 넓혀지면 밑줄 가볼까? 넓혀지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넓혀진다란 말은 위에 있었던 이 녀석하고 정반대되는 말이지. 좁혀졌다. 분산이 되었다. 얘하고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너는 더 쉽게 너의 스트레스를 뭐 할 수 있어? 놓아줄 수 있대요. 너는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any situation. 너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매우 어떻게 해야 돼? 폭넓게 바라봐야 된대요. 그리고 not get the lock into 한 부분에만 밑줄 뭐 하면 안 돼? 갇혀져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러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너를 피상적으로 너를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러한 수준에다가 딱 너를 묶어버리는 이러한 한 부분에다가만 너는 갇혀져 있으면 안 돼. 즉, 뭐 하면 안 된다. 분산된 집중을 사용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좁은 관점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의 정도를 강화시켜 줍니다. 뭐에 있어서? 각각의 경험에 있어서. but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뒷문장. 그렇지만 넓혀진 집중이라고 하는 건 turn down 너의 스트레스 수준을 약하게 만들어줘요. because 왜 때문이냐면 you are better able to put 너는 각각의 상황들을 더 폭넓은 관점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 밑줄 가볼까? 각각의 상황들을 너는 폭넓은 관점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거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은 부분에다가만 집중하지 말고 넓은 관점으로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내가 진상규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좁은 관점 말고 큰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다루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러한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건 덜 중요한 겁니다. 큰 그림보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건 넓은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적어볼까? 넓은 관점. 그럼 여기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 즉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건 흩뿌려진 관점, 좁은 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죠? 자, it is like transforming yourself. 너 자신 스스로를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You can still fry an egg. 너는 여전히 계란에 붙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the egg won't stick to the pan. 그 강아지란다. 그 계란은
펜에 달라붙지 않아. 얘들아, 펜에 달라붙어 있다란 말은 한쪽 분야에만 집중해서 묶여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잘 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말은 얘는 무슨 관점? 그렇지, 좁은 관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계란이 달라붙어 있지 않다란 말은 무슨 관점? 넓은 관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2번 가볼까요? 2번도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자, 수세기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작가들과 철학가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바라본 거냐면, 외부의 관점으로부터 인간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작가와 철학가들은 뭐 했냐면 이것에 의해서 직면이 되어 왔대. 즉 이거를 마주쳤다라는 소리예요. 바로 사회적 삶의 연극적인 속설에 의해서 뭐였대요? 마주해 왔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인 거 아시죠? 사회적 삶의 연극적인 속성.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삶이 연극적인 속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위 문장에 밑줄쳤던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바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셰익스피어에서 나온대요. 즉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All the world is a stage. 모든 세계는 무대이면서 and all the men and women, 모든 사람들은 단지 연극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연기를 하는 거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사회적 삶을 연기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승윤이, 동아, 주원이, 상혁이. 여기 냈다 진짜 자아가 있을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 진짜 자아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쌤 앞에서는 뭐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도 그냥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연극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태를 보세요. They have their exit and their entrances. 그들은 입출입구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요, 뭐 하는 거냐면 많은 부분들을 연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연극적인 속설을 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극과 배우가요, 전통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이미지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such as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데디아라는 사실을 implying, 암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밑줄 가봅시다.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표시를 할 거래요. 얘들아, 마스크를 쓰고 있다란 말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연극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 가볼까? 몇몇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자, 특히나 이러한 작품에서 나오는 악역이요. 뭐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숨길 수가 있어요. behind. 어디 이면에? 바로 친근하게 웃는 이면에. 봐봐봐. 웃음 이면에 지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악한 의도를 숨길 수가 있대. 자, 밑줄 가보자. 얘지. 얘는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말하는 거면서 얘들은 지금 연극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바로 그들이 종종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액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더 잘 나아갈 것이면서 앞으로 더 잘 뭐 될 거야?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연극적 속성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도 잘 이겨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요거 가볼까요? 공감에 관련된 글입니다. 공감이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인지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요걸 잡고 한번 가봅시다. It is the reason.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이유인 거냐면 앞문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설에 몰입이 되는 걸 좋아하는 이유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TV 드라마에 푹 빠져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굉장히 슬픈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울죠.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슬픈 영화의 주인공들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공감해서잖아.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aside from 뭐뭐 외에도, 자, 즐기는 것 외에도 그들의 그 이야기들은요, 제공해 줍니다.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밑줄 가보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 캐릭터가 겪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얘가 바로 뭐야, 얘라? 바로 얘가 위에서 말했던 공감이 되는 거지. 오케이. We imagine,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웃고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캐릭터가 되겠죠. 그렇죠? 극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얘들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건 또한 그랬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밑줄 가봅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친구라든가 살아가는 사람에 관련된 이러한 경험에 공감함으로써 오케이. 뭐와는 대조적으로 단지 우리가 얘들아 암철 쿼러백 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련된 경험에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 밑줄 가볼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또는 더 사려 깊은 그러한 지지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승윤이가 울면서 갑자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다 힘들어 이래버리면 공감이 안 돼요. 저 또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해줘야 돼? 힘들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뭔가 승윤이도 나한테 기댈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동화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그쵸? 좀 그런 생각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공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not only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어 동사 도치되는 거 아시죠? 자,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더라 그랬어. 밑줄 가볼까? beneficial. not only A but also B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B 파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연구가 되니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결과 문장이에요. 자,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밑줄 가봅시다.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돼요.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바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라든가,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는 것과 같으니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적용독기 2번 가볼까요? 좋아요. 가봅시다.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던 링컨은 뭘로 잘 알려져 있었냐면 굉장히 energetic, 활기차면서 efficient, 유능한 것으로서 알려져 있었대요. 자, 링컨의 철학은 뭐냐면 성공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의 링컨의 철학은 뭐냐면 밑줄 가자 얘죠. 바로 to always sharpen, 항상 날카롭게 하는 건데 the axis,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거야. 이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도끼를 날카롭게 한대요. 물론 뒤에 내용 다 보여요, 여러분들. 내가 고기를 자르거나 종이를 자르거나 나무를 벨 때 여러분들 무딘 칼은 효과가 없죠. 그럼 이거를 시간 지체 없이 내가 바로바로 무언가를 자르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도끼가 날카롭게 갈려 있어야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바로 뭐였냐면 이겁니다. preparing입니다. 준비하는 것.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그가 이렇게 말을 했대. Give me 6 hours to chop down the tree. 내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6시간을 나에게 좀 주라. I will spend the first 4. 나는 첫 4시간을 sharpening the axis. 나는 그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쓸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그냥 밑줄만 해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윗문장하고 똑같은 말이면서 얘가 바로 준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비록 이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준비하는 거. 이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은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Instead, 그 대신에 그랬지 얘들아. Instead, nor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뭐 생각하라 해서 앞문장에 부정어구 생각하라 했죠. 부정어구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놓으시고 꼭 요러고 보셔야 됩니다. 가봅시다. 그 대신에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과업을 시작한대요. 뭐를 사용해서? 가장 명백한 도구와 방법만을 사용하면서요. 밑줄 가볼까? 그러면 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명백한 도구와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필자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 but 그러나 오케이 역점 바로 나오잖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래요. 너가 어떠한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take time,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야?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밑줄 가봅시다. 얘가 바로 의미했던 뭐였어? sharpening the axes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링컨이 하고 있는 철학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pay attention to.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봐라. 그리고 방법을 찾을 건데 너 자신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라 이거야. 무언가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방법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By taking more time to prepare, 준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밑줄 가볼까?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에 사용함으로써 너는 너의 일에 대한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핵심은 마지막 10번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적용 독해 3번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사회의 존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의존한대요. 밑줄 가자. 사회의 존재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뭐와 뭐 사이에서 자기 이익과 그 다음에 그룹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은 맞춰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첫 문장이 주제인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사람들은요, want to take,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취하기를 원합니다. but 그렇지만, 강조점. 공동체라고 하는 걸 will be better off, 훨씬 더 나아질 건데, 만약에 뭐 한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회는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정도로 한번 받아볼까? 자신을 희생하면 공동체, 사회를 말하겠죠? 공동체는 이익을 본다. 요렇게 먼저 한번 잡고 가봅시다. 그 상태로 가볼까요? 여러분 3번 문장은 지금 가정법이거든. 쌤이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그랬는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반대 가정이야. 정확히 말해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애시당초 이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It would be nice if we could receive the benefit of government at no cost to our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은 애시당초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냥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파란펜 밑줄 해볼까? 여기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만약에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지.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잖아. 그럼 불가능하다는 소리잖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무언가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렇지.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는다? 혜택이 발생한다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가볼까요? but 그러나 역적 갑니다. 그러나 this benefit, 이러한 이점이라고 하는 건 오직 존재하는데 뭐 할 때만 존재하는 거냐면 밑줄 가는 거야. 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세금의 몫을 지불했을 때만이 혜택이 가능한 거야.
내가 혜택을 내야지만이, 즉 내가 나를 희생해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이득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same is true. 똑같은 것이 사실이죠. 뭐에 있어서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겠죠. 개별 국가들은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But 그러나 역접, 다시 한번 뒷문장 강조. 조약과 국제 합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밑줄 가볼까?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개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어. 개인이 희생을 해야지만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거야. In short,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사회라고 하는 건 항상 이득이 됩니다. 뭐 할 때냐면, 개별적인 행동에 대한 밑줄이야. 뭐가 있을 때? 제약이 있을 때요. 너무 좋은 말이지 않니? 그럼 여기서 말한 제약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한 이 녀석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였어? 이거잖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결국은. 자, 이제 가봅시다. We might wish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이게 지금 가정법, I wish 가정법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했지, but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합의가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의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뭐 돼야 돼? 제약이 있어야 돼. 즉 모든 개인들이 각자 희생을 해야지만이 사회가 돌아간다는 소리야.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투부정사 이해하는 게 자신의 이익이라고요.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자기의 이익이 되더라. 밑줄 가봅시다.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건 그대로 첫 문장에 밸런스 맞춰야 된다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해됐죠? 적용 독해 4번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요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연관 짓지 않겠죠. 사용하는 것을요. 쿠킹 오일, 식용유를 항공 여행에다가 연관 짓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이걸 잘못 끊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use는 앞에 있는 쿠킹을 수식하고 있는 분사가 되겠죠.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된 식용유를 항공 여행과 연관 짓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However, 그러나, 역좀 나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such as this, 이것과 같은 물질에 의존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사용된 식용유 같은 걸 말하는 거겠네. 자, in an effort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요. 오케이, 밑줄 가자.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분명히 환경이 좋은 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고 들어가 봅시다. In fact, 사실 유럽의 한 회사는요, 최근에 전보제트를 운행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전보제트라고 하는 건 한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한 개의 엔진이요, 뭐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SAF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밑줄 가봅시다. 지속 가능하냐. 얘들아, 영어에서 지속 가능한 나오면 얘는 무조건 환경 OK야. 환경에 이득되는 거야.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였던 SAF에 의존하는 거래요. SAF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뭐를 언급하는 거냐면 이러한 종류의 연료를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료가 뭐냐면 탄소 발자국이 화석 연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는 연료의 종류를 우리가 SAF라고 하는 거예요. Of course, 물론. 그래서 얘들아, 요거 한번 밑줄 해볼래? 물론이라는 말은 앞문장에 대한 반박인데 앞문장의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 했어요. A라는 말 나오고 블라블라, of course 나오고 B, C가 나오면 여러분 잘 봐봐야 돼. of course는 A에 대한 역접은 맞는데 얘는 무조건 뒤에 다시 역접을 끌고 와야 돼.
그럼 여기서 C의 얘기는 결국은 equal A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들아, 여기를 A, of course를 B, 여기를 C로 보면 of course는 무조건 뒤에 이렇게 역접을 같이 끌고 와야 돼. 그러면서 C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뭐에 관련된 얘기야? A와 같은 내용이다 라는 사실이 of course의 기능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가볼까? 물론 SAF라고 하는 것도 연료가 태워지죠. 뭐 하기 위해서? 제트 엔진을 동력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결과 SAF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탄소 발자국을 대기 중에다가 방출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서 이치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SAF가 되겠죠. SAF들의 옹호자들은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대니아라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80% 정도가 더 적어질 거란 소리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속 가능한 연료가 SAF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A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 상황에서 in the case of craft-based biofuel, 작물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바이오 연료에 관해 있어서 이것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 제품의, 여기서 프로덕트 상품입니다. 공산물. 그러한 상품의 전반적인 주기에 의해서요. because 왜 그러냐면 작물이라고 하는 게 탄소를 대기 중으로부터 제거할 거거든. 뭐 하면서? 그 작물들이 자라나면서. 밑줄 가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연료를 만들어내는 건 환경을 위해서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돼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게 SAF기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잖아. 작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라고요. 오케이? Despite 이러한 전도 유망한 엄청난 발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SAF라고 하는 건 게임 챌린저가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게임 챌린저가 뭐야?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게임의 판도를 바꾼다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SAF가 완벽하게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봅시다. 자, 가자.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뭐 하면서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건데, 현대 사업에 관련된 효율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면서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전했나 봐요. 자, 이 글의 소재는 정보기술이 될 겁니다. 요거 하나 잡고 가봅시다. However, 그런데 또 역접이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어느 정도의 과도한 초과된 수화량을 갖고 있대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건 그냥 파란펜 밑줄 해볼까요? 어느 정도의 초과된 수화물이란 말은 약간 느낌이 긍정 같아, 부정 같아? 얘 부정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 지금부터 가봅시다. In order to use it on daily basis, 그것들을 일상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다, 여기서 두 개다가 의미하는 건 하드웨어와 에너지 말하는 거겠죠. 하드웨어와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costly, 대가가 따라요. 밑줄 갑시다. 대가가 따른대요. 여러분, 해석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지만 내가 분명히 영어에서 costly 나오면 대가가 드는 이라고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부정적인 표현이죠. 요렇게 두 개 연결합시다. 그 상황에서 가봅시다. 단 하나의 32MB의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것은 이게 문장의 주어. 근데 그러한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건 3g도 안 되는 수준의 32MB의 마이크로칩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건 require,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 거냐면 대략 1.7kg의 물질을 요구하는 거면서 수천 개의 잠재적인 위험한 화학물질을 요구한대요. 여러분, 반도체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진짜 작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위험하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 대가가 따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when that one microchip is put to use, 자, 그러한 하나의 마이크로칩이 사용이 되어질 때 it will go on to consume, 그것은 뭐 할 거냐면 2kg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될 거래요. 밑줄 가봅시다. 결국은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거래요. 뭐 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일평생 동안이에요.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소리잖아. 개인적으로 고려되어질 때 이것이 그렇게도 커 보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많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역적갑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상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컴퓨터화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보여줍니다. 밑줄 가볼까요? 느려질 것 같지 않는 것 같대. 느려질 신호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증가해서 사용한다는 소리야. 계속 증가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결국은 더 많은 환경적 오염을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하는 거겠네. Indeed, 진심으로 다해서 it seems that 이하인 것 같은데 we have only begun to understand the downside of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는 이제야 아주 겨우 정보기술에 대한 밑줄 가볼까 단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주문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쌤도 고생했어요.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 they are product of their surrounding. 그들이, 즉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즉 내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 버틴 문장입니다. 밑줄 가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실제로 정반대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환경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파란펜 밑줄에 볼까요? 그들의 의사결정과 그들이 만들어낸 환경이란 말은 결국은 뭐 했단 소리야? 우리가 주체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자꾸 한번 가봅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important to, 투부정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하는 건데 삶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보다? 소극적인 것보다. 밑줄 가봅시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능동적으로 접근하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들어낸 상황인 거잖아. 내가 주체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it is more likely that 이하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너에게 성공을 뭐 하는 거냐면 가져다 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뭐보다? 성공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요. 주는 것보다요. 여러분 보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은 얘가 적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얘는 바로 수동적 삶이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능동적, 이렇게 가면 좀 더 쉽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So, 그래서 don't allow the storm. 자, 얘들아, 폭풍은 폭풍인데 너의 삶의 길에다가 너의 삶이, 미안해요. 삶이 너의 인생에 보내는 그러한 폭풍이 너를 몰아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의 길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하래요. 환경이 너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 한다는 소리야? 너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어떻게? 적극적으로. Instead, 그 대신에 Find your one way, 너의 길을 찾으래요. 뭐 할 수 있는? 바로 폭풍우 날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너만의 길을 찾으래요. 뭐 함으로써? 바로 문제와 갈등들을 직면함으로써 너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음으로써요. 여러분들 지금 엔드 병렬로 다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밑줄에 볼까요? 자,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너가 직접적으로 찾으란 말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위에 있었던 요거겠네요. 적극적으로 너의 삶을 접근해라. 요 얘기하는 겁니다. By dealing with your issues, 너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룸으로써 너는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었냐면 더 평화롭고 더 화창한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If you allow them to remain
resolved. 만약에 너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you will be lost in the cold and miserable storm. 너는 매우 차갑고 비참한 폭풍 속에서 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Remember, 기억합시다. This create that. 이것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고요. 정반대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뭐야? 내가 뭐를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쌤이랑 본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